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헤비토커 김대영 군사평론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 전 세계의 밀덕들을 화들짝 놀라게 한 소식이 갑자기 생겨서 우리 보람 아나운서 보내고 정 작가님 보내고 저 혼자 단독으로 이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유, 우리 김대영 의원님은 단독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단독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최근 미국 해군이 핵심 전력 증강 사업으로 컨스텔레이션 호위함 사업의 마지막 내척 발주를 전격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 현재 미 해군의 함정 생산 상황은 좀 어떠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이제 미 해군성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내척 안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예. 이게 컨스텔레이션스급 예. 이 함정은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 해군 잘 보시면 연안 전투함이라고 있습니다. LCS라고. 네. 그래서 프리덤급, 인디펜던스급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LCS가 사실 사업이 잘못됐어요. 왜냐?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냉전이 끝나고 미국 해군이 생각했던 건 이제는 연안이 중요하다. 대양은 우리가 다 접수를 했으니까. 네네. 그때 이제 러시아도 찌그러졌고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러시아가 했지만 러시아가 경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다에서 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미래 해군 작전에 있어서 중요한 곳은 연안이다. 연안이다. 그래서 연안 전투함을 그래서 만들었어요. 두 종류로 그것도 두 개 회사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변수가 생겼죠. 중국 해군이 이제 급부상하니까 대양에서 이러다 밀릴 것 같은데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연안 전투함은 사실 이제 확장성은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임무에 맞춰서 모듈을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연안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최초 모델은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호위함들처럼 뭐 대한 미사일 이런 것도 뭐 큰 거 이런 것도 없었고 함대공도 빈약하고 대신에 뭐 헬기 탑재 능력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디펜던스나 프리덤 둘 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소해함들이 했던 대기뢰 제거 이런 것들도 모듈 끼면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많이 쓰고 있는 뭐 무인수상제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중국 해군이랑 만약에 붙었을 때 크게 승수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연안 전투함도 중간에 중지시켜 버렸고. 네. 그래서 그 다음 한 게 바로 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입니다. 호위함. 그러니까 전통적인 호위함으로 다시 돌아가자. 중국 해군하고 또 맞붙어야 되니 그래서 야심차게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박살이 났죠. 이게. 아니 중국 지금 현재 해군 증강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면서요? 빠르죠. 빠르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이 이제 전력화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수천함도 나오고 대형 강습 상륙함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상 전투함은 사실 이제 척수로는 이미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을 앞섰어요. 일단 양으로는. 다만 이제 배수량은 이제 미 해군이 항공모함 10만 톤 넘는 게 11척 정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배수량은 지금 미 해군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척수상에서는 일단 앞서 있고 그다음에 이 동북아시아 지역만 보면 전력의 우위가 중국 해군이 훨씬 앞서 있죠. 훨씬 앞서 있고. 네.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미 해군이 한 어느 정도 함대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었나요? 그래서 원래 이제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도 이게 근본은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프랑스, 이탈리아 같이 만든 호위함을 기반으로 이거를 이제 미 해군 사양에 맞춰 개량해서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거였어요. 원래 사용 용도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2020년에 미 해군이 대략 이제 2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조 2,498억 원 이걸 들여서 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20척을 건조해서 미 해군에 배치하겠다. 네네. 그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척이 취소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미 해군의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건함 사업, 그러니까 전투함 건조 사업이 한 25년 전부터 뭐가 잘못되기 시작해요. 25년 전부터? 그 2000년도? 아니죠. 한 2000년 초반까지 가죠. 2000년 초반까지? 왜 그러냐면 이제 최초로 잘못됐던 게 지금 이제 세 척밖에 없는 주말 특급 구축함. 모양새는 예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미래 지향적인데 달랑 세 척. 그리고 스톱, 중단. 우리는 다 이유를 알죠.
그다음에 이제 연안 전투함. 예. 이것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시대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중단.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또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뭔가 악마의 사신이 이 주말 특급 연안 전투함 이게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들도 지금 인터넷상에 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망조로 갔지만 네. 만약에 어떤 지점에서 좀 괜찮게 갔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나요? 그거예요. 이게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이게 프랑스, 이탈리아 같이 만든 호위함을 베이스로 조금 손을 봐서 빨리 배치하겠다. 그게 목표였어요. 네. 근데 이 미해군이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개조해야 될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비 이런 게 막 폭증하기 시작하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애초 이제 진수 목표가 한 뭐 올해 내년쯤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하고 있지만 예. 조선업이 개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미해군에서 3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것도 선도함 1번함이 손도함이. 예, 안 나오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빨리 만들면 보너스까지 주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생각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기한 내 당연히 네. 하는 거고 우리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이게 건조 능력이 지금 다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핑칸티엘이라는 이탈리아 회사가 네.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이제 작업을 한 건데 근데도 이제 속도가 안 붙으니까 기존의 미국 군함을 만드는 업체들도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등으로 비교하자면 노란불이에요 다. 야, 빨간불 되기 직전인지 네. 이게 파란불 되기 그래도 직전인지 어떻게든 배가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 컨스텔레이션 호위함은 건조부터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지연, 그 다음에 이제 개조 개발하면서 비용 폭증, 예. 이게 다. 그러니까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게 또 설계 완료 전에 건조 시작한 부분도 있다. 예, 맞아요. 이게 되게 문제 아니에요? 미해군이 급하다 보니까 예. 전에 없는 방식을 이제 쓴 거죠. 그러면 저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들면서 계속 뜯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이게 네. 계속 수정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계속 뜯어야 되고 개조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비용이 더 들고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육군, 해군, 수뇌부 아니면 트럼프까지 잇따라서 비판했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돼버렸죠. 이게 발목을 잡는 게 됐구나. 네. 그러니까 당시에 보니까는 총 한 355척 정도를 목표로 잡고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조선사람이 못 받쳐주니까 355초 계획이 정상대로 안 됐죠. 그리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앞서 20척 얘기했는데 과거 그 냉전이 이제 절정으로 치렀던 80년대 막 그때만 해도 올리브 해저드 페리급 같은 경우에는 한 40척까지 만들었었어요. 40척 이상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도 잘 되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약간 미해군이 기형적 구조예요. 구축함은 많아. 예. 알레이버크 구축함이 지금 이제 계획 짜여진 것만 90척 건조인가 그래요. 많아. 근데 실제로 굳은 일을 해야 되는 호위함이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40척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자빠질 줄 몰랐죠 이거.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미 해군 퇴역 함정이 지금 네. 제작되는 함정 수를 앞섰다면서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요새 잘 안 보이는 미해군의 수상 잠수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이콘데로이카, 이지스 순양함 안 보이죠? 거의 다 진짜? 지금 퇴역을 했어요. 또 한 가지로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들도 90년대 전력화한 것들이 있어요. 취역한 것들. 예. 그러니까 1번함, 선도함, 알레이버급 초기 버전. 함들부터 지금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 전력이 좀 뻥고 생기는 거죠.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난리 쳤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블랙홀에 빠지면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과연 미해군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일단 미해군 장관이 스탑을 시켰고 예. 그다음에 2027년 2027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과 함께 새로운 30년 일종의 건함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예.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관도 전투함 평가 및 요구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 또 제작을 해야 되는 조선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응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미 해군이 믿을 수 있는 수상 전투함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밖에 없어요. 제일 완성형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플라이트 3까지 지금 나왔으니까 네네. 한 3-4번 걸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왔으니까 지금 그리고 잘 보시면 최근에 나오는 알레이버크 구축함들은 스파이 6 A사 방식의 이 레이더를 사용하는 이지스 전투체계 사용하는 그래서 기존의 알레이버크 구축함보다 탐지 거리나 이런 것들이 한 2-3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럼 이제 미 해군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이 뭐냐?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지금 업그레이드된 모델들을 더 찍어내면 되죠. 더 찍어내는 거.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미 국내에서 이제 조선소들에서 찍어내긴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노란불이라고. 생각만큼 빨리 안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제 미 해군성 장관이 잘 보시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한국과 일본을 수차례 다녀갑니다. 최근에 미 해군 참모총장도 왔었죠. 네네. 전 세계에서 미 해군이 쓰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 미국 빼고 한국, 일본? 그렇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일본, 한국에 발주를 주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라. 다 갖고 있으니까 예. 빨리 만들어라. 근데 다만 이제 뭐 미국 내 여러 가지 지금 의회라든가 이게 걸리는 문제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또 좋아하잖아요. 행정명령. 관세도 열심히 때리는데.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뭔가 수단을 해서 풀면 그냥 바로바로. 그러니까 줄 테니 빨리 만들어라. 근데 지금 일본은 캐파가 안 돼요. 자기네 거 찍느라 바빠. 해상자의 거 찍느라 바빠. 근데 우리는 좀 여력이 있어. 예를 들어 HD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 좀 여력이 있고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호주 같은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호주 같은 방식이요? 그러니까 호주가 최근에 그 일본 해상자에 대해 쓰는 모가미급 호위함 선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잘 보면 이제 호주도 조선업이 엉망이잖아요. 엉망진창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일본에서 만든 걸 들여오고 뭐 나머지 몇 척은 호주에서 만들겠다. 예.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호주 그 조선소 중에는 우리가 그렇죠. 예. 이렇게 싹 먹은 하나가 또 연관이 있는 하나가 지분 인수한 오스탈사도 있고. 그럼 거의 우리나라가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으로 봤을 땐 그럴 수도 있는데 미 해군이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우리나라가 연관이 다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네요. 만약에 진행한다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 호위함 가운데 하나를 사업을 해서 빨리 사업을 해서 하나를 픽해서 야 빨리 니네가 만들어. 나머지는 미국에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쩌면 우리도 그 마스가 프로젝트에 연관이 지금 돼 있으니까 그런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예 또 다시 만드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아예 설계를 새로 제로베이스에서. 그럼 아예 중국이랑 격차도 더 벌어질 거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죠, 이거. 그렇죠. 전력 공백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유인 전투함을 안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무인으로 다 가는. 무인으로. 뭐 지금 미 해군도 아시다시피 이제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때우겠다. 이렇게 갈 방법이 제가 봤을 때 4가지 정도 방법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게 어떤 계획일까요? 지금 제시한 대안 중. 저는 첫 번째로 가요. 첫 번째 한국, 일본.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거를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미 해군이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은 어찌됐든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밖에 없기 때문에 미 해군의 조선소에서는 물론 배는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그거를 한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오더를 줘서 행정명령을 이용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다 뚫고 지나가려면 이거 영원히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신약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지금 새로 나오는 모델들을 빨리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찍어내고. 뭐 HD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런 데도 좀 받을 수 있고 일본의 조선소들도 옵션이 될 수가 있고. 또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백은 메꿔야 되니까 한국과 일본한테 오더를 주고 무인으로 이렇게 또 따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 수 그러니까 있지 이제 않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방안 가운데 절충안도 나올 수 있고 유무인 복합을 고려했을 때 네. 아레이버급을 뭐 찍어내는데 거기서 좀 얼마 정도는 이제 무인 전력으로 돌린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잘하면 우리 이 조선의 특수전사업부나 아니면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10년 이상 먹거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오히려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예, 진짜. 이 전력 공백을 빨리 메꿀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에다 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유럽도 뭐 마찬가지고. 유럽은 더더욱 안 될 거고. 안 되고.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란과 화제가 되고 있는 미 해군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사업 취소와 관련돼서 이게 과연 우리 조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짧게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좀 더 내용이 이제 보강이 되면 그때 또 우리 아나운서 작가님이랑 같이 또 한번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